폭설이 시작되면 공항은 멈춥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그건 변하지 않는 상식입니다. 활주로는 닫히고 항공기는 움직이지 않으며 승객들은 체념합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공항이 있었습니다. 눈은 더 많이 왔고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모두가 오늘은 끝났다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안내는 오히려 더 정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이곳은 눈에 대비하는 공항이 아니라 눈을 전제로 설계된 공항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제1장 모두가 포기한 그 밤. 2024년 겨울 인천국제공항. 캐나다에서 15년간 눈과 공항을 연구해온 항공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폭설 상황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같은 결말을 봐왔죠. 지연 취소 그리고 사람들의 체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공항은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들이 활주로를 빠르게 덮어갔습니다. 검은 아스팔트는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졌고 전광판의 초록불은 하나둘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공항 직원들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 시점에서 공항이 무너져요.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경험했으니까요. 15년의 연구 결과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면 중단 발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누구 하나 전면 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관제탑과의 무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대형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캐나다의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공항이라니요. 그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이 공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그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폭설 대응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 너머로 활주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빛나는 그 불빛들은 마치 포기를 거부하는 의지처럼 보였어요. 제2장 질서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대기실 안 불안이 공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공항이었다면 벌써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직원들은 변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 대기실은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불평했지만 공항 상태는 아니었어요. 전문가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공항 직원들에게 향했죠. 무전기를 든 직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전은 짧았어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만 산만하지 않았죠. 이건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폭설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항 직원들이 패닉에 빠지면 승객들도 따라서 무너져요. 캐나다에서 그는 그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의 두려움이 승객들에게 전염되는 순간을요. 그런데 이곳 직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직원이 승객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승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전문가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는 주변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편 모니터 화면들이 보였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상 정보, 활주로 상태, 제설 차량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어요. 북미 공항에서는 위기 상황이 오면 정보가 차단됩니다. 책임 소재 때문이죠. 누구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먼저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 내려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현장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어요. 신뢰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받은 정보를 믿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였어요. 승객들은 그 확신을 느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폭설보다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에요. 하지만 이 공항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눈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제3장 안내방송이 다른 이유. 오후 8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폭설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북미 공항이었다면 벌써 3번째 사과 방송이 나가고 승객들은 환불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방송 내용이 달랐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기실의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전문가는 그 이유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방송은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언제 다시 안내할 것인지. 딱 3가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북미 공항 방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폭설이 오면 방송은 길어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승객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이 반복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빠져 있어요. 언제 해결될지, 지금 무엇을 준비 중인지요. 그래서 승객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설보다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 그때 무너지는 거죠. 인천공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승객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여전히 불만은 있었지만 휴대폰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따지던 승객도 자리로 돌아갔죠.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옆자리 승객을 슬쩍 관찰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적어도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공항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통제감을 준 겁니다. 상황이 누군가의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요. 그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공항은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제4장 북미 상식이 깨진 순간 옆자리에 미국인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덴버는 하루야.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눈에 강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정도 폭설이면 최소 반나절은 멈춥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폭설은 단순한 눈이 아니니까요.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활주로가 얼어붙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죠. 북미 기준으로 보면 중단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공항 매뉴얼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거기 표시된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눈의 양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눈의 변화 속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강설량, 풍향 변화, 온도 추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30분 후, 1시간 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측이었어요. 전문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5년간 공항을 연구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북미 공항들은 눈이 오면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멈출지 말지를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30분 후에 눈이 약해질 거라는 걸, 1시간 후에 바람이 바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우리가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미국인 승객을 힐끗 봤어요. 그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공항들의 운항 중단 소식을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읽고 그 미래에 맞춰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적었습니다. 이들은 날씨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날씨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요. 제오장 활주로가 살아났다. 오후 9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쪽에서 낮고 일정한 엔진음이 울려왔습니다. 전문가는 유리창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설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대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순서를 정해둔 것처럼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북미 공항에서 제설 작업은 긴급 대응입니다. 눈이 쌓이면 차량을 투입하고 눈을 밀어내요. 하지만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차량은 부족하고 활주로는 점점 더 위험해지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눈을 밀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활주로를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두 번째 차량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량이 마무리했습니다. 3단계 작업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눈 제거, 결빙 방지, 노면 확인이 한 세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차량은 자신의 역할만 수행했어요. 겹치지도 않고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지만 마치 시연처럼 정확했어요. 전문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작업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몇 번이고 반복했을 겁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같은 상황을 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폭설은 예상 밖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인 승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전문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이 공항은 폭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이 와도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공항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에 한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다. 이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공항이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검은 괴물들. 제설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전문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공항이라면 눈을 옆으로 밀어내며 서서히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차량들은 달랐습니다. 저속도는
이륙 속도에 가까운데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속 60km. 폭설이 쏟아지는 활주로 위를 거대한 제설차 수십 대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조금만 미끄러지면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박살나고 활주로는 영원히 폐쇄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처럼 보였죠.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건 그들의 대열이었습니다. 일렬종대로 늘어선 차량들은 마치 자석이라도 붙여놓은 듯 앞차와 뒤차의 간격을 10cm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며 거대한 대각선을 그리며 달려나갔습니다. 이건 제설이 아니야. 이건 거대한 면도기다. 첫 번째 차량이 눈을 옆으로 치우면 두 번째 차량이 그 자리를 깎아내고 세 번째 차량이 바닥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눈송이 하나. 남지 않은 방금 공장에서 출고된 듯한 검은 아스팔트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는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기사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출근길을 운전하는 사람처럼 덤덤하게 하지만 전율이 돋을 만큼 정교하게 핸들을 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지? 15년 동안 전 세계 공항을 다녔지만 이런 군대는 본 적이 없어. 그때였습니다. 관제탑에서 내려온 한 대의 특수 차량이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 위에는 정체불명의 장치가 달려 있었고 바닥을 향해 무언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전문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북미의 최첨단 공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노면 마찰력 실시간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질 확률까지 숫자로 계산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수천 명의 승객을 위해 기꺼이 폭설 속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결합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될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활주로는 닫혔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까보다 더 무섭게 쏟아지고 있어요. 캐나다 전문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길은 닫았지. 하지만 이 시야에 비행기가 뜬다고. 그건 자살 행위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내방송에서 믿기지 않는 숫자가 흘러나옵니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그 숫자의 정체, 제육장에서 확인하시죠. 제육장 시간을 약속한 공항. 오후 9시 30분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공편은 오후 10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요. 전문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으니까요. 북미 공항들은 절대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최대한 빨리 안내하겠다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45분 후였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아직 작업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항은 정확한 시간을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대기실이 술렁였습니다. 승객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경험으로 봐도 이건 무모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일정처럼 움직였어요. 게이트 쪽으로 향하는 직원들, 탑승 준비를 시작하는 팀들, 모두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북미였다면 직원들도 불안해했을 거예요.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곳 직원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미래를 본 사람들처럼요. 전문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제설 차량들의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눈은 더 거세게 내렸지만 작업은 오히려 더 정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활주로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상 예측, 제설 작업 시간, 안전 점검 시간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공항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복습을 하고 있다고요. 같은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고 매뉴얼을 만들었고 훈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후 9시 40분이었습니다. 35분 후 이 공항의 약속이 지켜질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7장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오후 10시 5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게이트 쪽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탑승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아직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손목시계를 응시했습니다. 오후 10시 10분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어요. 활주로 끝에서 시작된 조명이 차례대로 밝아졌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몇 초 만에 활주로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눈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숨을 참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명이 작동하는 활주로라니요. 유리창 너머로 첫 번째 항공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출발하는 거냐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출장 가방을 든 비즈니스맨, 노부부까지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이 주인공에게 길을 내어주듯이요. 활주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지만 활주로 위에는 단 한 송이도 쌓이지 않았어요. 조명이 노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낮고 강렬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기체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점점 더 빨라졌죠. 전문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14분 50초. 약속된 시간까지 20초 남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10시 15분 바퀴가 지면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대기실이 순간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항공기가 눈보라 속으로 상승했어요. 기체가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전문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해냈네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뒤를 이었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각 항공기는 정확히 3분 간격으로 이륙했어요. 지연은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7번째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오후 10시 45분 10번째 항공기가 하늘로 올랐어요.
전광판의 빨간 불은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승객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였어요. 폭설 속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전문가는 캐나다의 공항들을 떠올렸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몬트리올 트리도 공항. 그가 연구했던 모든 공항들이요. 눈이 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안전을 이유로 활주로를 닫았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승객들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폭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듯이요. 폭설은 변수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오후 11시 15번째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을 기록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제8장 기준이 바뀐 이유. 오후 11시 전문가는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12대의 항공기가 이륙했어요.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했어요. 기적이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 건 모두 설명 가능했습니다. 속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북미 공항들도 긴급 상황에서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건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눈이 오면 멈추는 공항과 눈이 와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공항의 차이였어요. 같은 폭설을 보고도 내리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어쩔 수 없다고 했고 한쪽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동료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이유로 삼는다. 그들은 눈을 조건으로 삼는다. 그 차이가 하늘을 열었어요. 같은 날씨, 같은 폭설 속에서도 한쪽은 멈췄고 한쪽은 날았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설 장비는 북미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인천공항은 폭설을 예외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올 상황으로 봤어요. 그래서 준비했고 훈련했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캐나다 공항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요. 단순히 인천공항이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장비가 아니라 말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눈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는 그 공항이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인천공항은 진정한 세계의 공항입니다. 공감하시면 댓글로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